처럼 모자라면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원장님, 오늘은 장소가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걸 준비해 주신 건가요? 아니, 제가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오행이 뭐가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는 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 개운법이라는 단어. 저 나름대로 짧지 않은 시간 이 직업을 가져왔지만 개운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흔히 좋아하는 잡채 한번 만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음식 중에 잡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잔칫날 쓰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상갓집을 많이 방문들 해보셨을 텐데 대한민국 어디에 상갓집을 가도 잡채를 주는 곳은 없죠. 그럼 잡채를 왜 슬픈 날 쓰지 않고 기쁜 날만 쓰는 거 하니 목화토 금수, 오행이 잘 조화가 된 아주 기쁜 음식이기 때문에 잡채를 기쁜 날, 생일날, 잔칫날 이런 날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잡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재료의 특성보다도 재료의 색깔에 있었습니다. 푸른색, 흔히 오행목을 의미하죠. 그리고 붉은색,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 노란색, 그리고 이것은 흰색, 오행금을 의미하죠. 다른 목이버섯 같은 걸 쓰고 싶었으나 오늘은 검정색을 대신해서 표고버섯을 써보고자 합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피망이 있으니까 당근은 쓰지 않겠습니다. 붉은 피망을 썰고 있는데요. 다주명리학에서 불다라는 것은 붉음은 불이죠. 불은 태양을 의미하고 밝음을 의미하고 하늘에 번쩍번쩍 치는 번개를 의미하고 석양의 노을, 해가 뜨는 일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불이 있으니까 그 장작 뗄감이 있어야 되겠죠. 와리고추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른색은 오행목을 의미하죠. 오행목은 우리가 자연의 현상에서는 바람, 각종 소리, 음악, 우레소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동쪽이 되고 물건으로는 나무로 만든 것, 시기로는 봄의 시기이고 그리고 맛은 신맛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토를 의미합니다. 토는 각 계절이 변화하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오행이며 이 자연으로는 땅, 흙, 집을 짓는 집터도 되지만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쓰는 물건으로는 길이 있고 그리고 담벼락, 건물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사람이 먹는 맛으로는 단맛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흰색, 오행금을 상징하는 흰색 느타리 버섯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금은 쇠, 돌, 단단한 것, 하늘에 있는 별, 방향으로는 서쪽, 물질로는 금은 보화, 사람들이 차는 시계, 보석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이 쇠붙이 같은 것들은 다 금에 해당이 됩니다. 시기로는 가을이 되고 쇠의 맛은 매운맛입니다. 그 다음 검은 의미로 쓰고자 하는 표고버섯, 오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연현상에서는 비, 눈, 강이나 바다, 호수 등등 이런 것을 의미하고 방향은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의 특징이 항상 쉼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쉬지 않고 움직이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바퀴, 둥근 것, 원, 그리고 맛으로는 바닷물 무슨 맛일까요? 짠맛을 상징합니다. 만들다 보니까 거의 이거는 비건이네요. 동물성 단백질 한번 노란색이 있습니다만 한번 과감하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되게 멋있게. 보통 상담을 진행할 때 손님들은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보시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주팔자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여러분 육식갑자 아시죠? 즉 60개가 완벽한 하나의 세트 구성품이에요. 그런데 사주는 그 중에서 4개만 쓰는 거거든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진 것은 4개고 못 가진 것은 56개라는 말입니다. 가진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못 가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니 없니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잡채처럼 모자라면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개운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단을 썰 때는 꼭 식힌 다음에 써셔야 합니다. 뜨거울 때 썰면 막 가루납니다.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면을 불려왔는데 한번 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세요? 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워낙 오래간만에 하니까 낯설고 좀 그런 부분은 있네요. 불린 당면이라 그렇게 오래 삶거나 데치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야채 같은 것을 볶거나 데치실 때는 색깔이 깨끗한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소금 간을 해주시고 수분으로만 재료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상생은 좋은 거, 상극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상극이 없으면 진정한 발전도 없습니다. 쇠가 불에 녹지 않으면 철광석일 뿐이죠. 나무가 땅을 극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쌀, 과일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불이 나면 물러서 불 꺼야죠. 오히려 상극에서 진정한 발전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마치 김연아 씨와 아사다마오 사이처럼, 물론 아사다마오라는 선수가 없었어도 김연아님은 워낙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사다마오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아마 김연아님이 본인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봐요. 라이벌이고 경쟁자인 거죠. 사주는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도 매일매일 사주, 오행의 세상 속에 살고 있죠.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죠. 일주일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일은 뭘까요? 태양, 즉 양입니다. 월은 뭘까요? 달, 음입니다. 그게 음양이죠. 화수, 목금, 토는 뭘까요? 오행입니다. 그래서 7, 음양, 오행이 나오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주일이 음양, 오행의 대표적인 겁니다. 원장님 사주 상담을 오시면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거는 내가 언제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나의 노후는 안락한가. 사실 뜻밖의 오래 살고 싶다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아마 지금은 현대인들은 다 아마 오래 살 거라고 미리 가정하시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그래요. 돈은 버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돈 많으면 빨리 몸 상하는 사주도 있어요. 재다 신약이라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게 되면. 그리고 제가 아까 상생 상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재물과 나와의 관계는 상극 관계입니다. 불로 출생한 사람한테는 금이 재물이고 물로 출생한 사람한테는 불이 재물이에요. 수화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상극을 추구하시면서 자기 사주에 상극이 있는 건 싫어하시거든요. 상생과 상극이 잘 조화된 사주팔자가 좋은 팔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과 나무는 상생관계죠. 나무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잘 자라라고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죠. 그런 거하고 사주 명리학도 똑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이 추구하는 분야는 대박을 추구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조화를 추구하는 분야예요. 적당함. 잡채라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 단짠에 색깔에 기쁨에 이래서 밸런스가 참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특히나 뭐 면, 긴 국수는 장수의 상징으로 보니까 그 축원, 축수, 행복함의 의미가 있죠. 많은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돈을 좀 많이 벌까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사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재물운의 가장 큰 열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예요. 금수저? 예, 일단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삼성그룹에 아주 유명하신 회장님 계시죠. 그분이 태어날 때 다른 사람도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그런데 다르죠, 경제적 수준은. 그래서 저는 부모와 조상이 가장 1번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부족함이 많은 사주에도 장점과 단점으로 또 나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장점만을 자꾸 부각하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반대예요. 장점은 놔두고 단점만 보완해도 장점은 곱으로 살아나거든요. 예를 들면 목마른 사람은 물 마시면 해결되는 거고, 추우면 보일러 켜거나 패딩 입으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워 죽겠는데 내가 직접 산에 장작을 하러 가고 석탄을 캐러 가고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원장님 자녀분들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요리를 가끔 해주세요?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매일 평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목화토 금수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푸른색 목, 붉은색 화, 그리고 노란색 토, 그리고 흰색 금, 그리고 검은색 수. 오행의 중심인 토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목화 토는 중심이니까요. 조화가 잘 된 기라는 음식, 잔칫날 음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채 많이 드세요. 기쁜 일 많이 생기게. 그리고 한국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깨소금은 목화토금수 중에 뭔가요? 그냥 깨소금입니다. 깨소금은 목이죠. 내 사주에 뭐가 있다 없다 그런 걸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다리면 들어오는 운이 있고, 만약 내 사주에 무엇이 없다 하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모자란 분야를 찾아서 메꾸시면 해결되는 것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명리학은 믿는 분야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람이 쓰는 기술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결정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마련이고, 내가 무엇이
것이 없다 하여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없는 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맛을 좀 볼까요? 피디님 뭐 좋아하세요? 골고루 다 좋아합니다. 예. 너무 작게 담으면 네. 또 인심 없다. 오행을 다 넣어서 주세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거 다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면발이 탱탱한데요. 오늘 자신 나네. 잘 먹었습니다.